미니 드라마 제목 손끝에 찍힌 배신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분식집 앞 한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김순자 68세.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부터 쥐고 있던 한 장의 종이가 구겨져 있습니다. 계약서. 아니, 정확히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입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중얼거립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가게가 어느새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도장을 찍은 문서로. 순자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우고 가게 문을 엽니다. 익숙한 기름 냄새, 오래된 주방기구들, 벽에 붙은 손님들의 사진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제 이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니. 그녀는 주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를 바라봅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25살의 순자와 28살의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순자는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아들 도윤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도윤아, 넌 왜 이랬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며칠 전 아들이 찾아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엄마, 가게 좀 보수해야 하지 않아? 내가 돈 빌려서 고쳐줄게.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 순자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착한 아들, 공무원이 된 자랑스러운 아들. 안경을 쓴 채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을 위한다는 말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사장님, 이제 이 가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나가주셔야 합니다. 순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순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들 도윤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윤정에게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크게 잘못됐습니다. 순자는 가게 한가운데 주저앉습니다. 40년. 14,600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님들의 맛있어요라는 한마디에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아들의 학비를 벌었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까?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도윤이가 설명해 줄 겁니다. 착한 아들이 어머니를 속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차가운 예감이 밀려옵니다. 며느리 윤정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늘 웃고 있던 그 얼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차가움을 순자는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계를 봅니다. 곧 첫 손님이 올 시간입니다. 순자는 일어섭니다. 그래, 일단 가게를 열어야 합니다. 40년간 해온 일. 오늘도 해야 합니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3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도윤이 처음 윤정을 데리고 왔던 날입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34세의 도윤은 수줍게 웃으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윤정. 32세. 깔끔한 외모에 단정한 옷차림. 그녀는 순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이쁘기도 하네. 들어와, 들어와. 순자는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혼자 사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로 일에만 파묻혀 지내던 도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도윤이가 어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내내 윤정은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 설거지도 도와주고 순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윤정의 웃음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눈은 웃지 않는데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서 의심이 많아진 건가? 결혼식은 6개월 뒤에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윤정 쪽 하객은 적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별로 없고요. 윤정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혼자 고생했을 그녀에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윤정은 가끔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선물도 사오고 함께 차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윤정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자가 전화하면 엄마 미안해. 일이 많아서라고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괜찮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으로. 1년 전쯤부터 도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윤정이가 잘해주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물론이지. 윤정이는 좋은 사람이야. 도윤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따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계속 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분식집 근처 마트에서 윤정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윤정은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친밀해 보이는 거리에서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놀라 숨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동료일 수도 있어. 내가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불안은 씨앗처럼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윤정을 볼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나쁘게 만들까봐 참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은 평생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순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하다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순자는 적금을 깨서 돈을 주었습니다. 도윤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그 뒤로 도윤은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그날이 왔습니다. 도윤이 윤정과 함께 가게에 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윤정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순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가게 좀 고쳐야 하지 않아? 지붕도 새고 벽도 금이 같잖아. 도윤의 말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장마 때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하지만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지내려고. 아니야, 엄마. 내가 돈 빌려서 고쳐줄게. 여기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어주면 돼. 윤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안경을 찾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순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 김영애 씨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 떡볶이 맛이 이상한데요? 너무 짜요. 순자는 놀라 떡볶이를 맛봅니다. 정말 짭니다.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다시 그 계약서를 펼쳐봅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합니다. 읽을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이걸 도윤이 일부러 속인 걸까요? 아니면 도윤도 모르는 일일까요?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립니다. 순자는 고개를 듭니다. 윤정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손에는 명품 가방.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자는 숨이 막힙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억지로 참습니다. 앉으렴. 윤정이 의자에 앉습니다. 순자와 마주 봅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 어제 남자분이 다녀가셨죠? 그래.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윤정은 웃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가게는 제 명의예요. 도윤 오빠가 빚을 졌거든요. 제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 대가로 가게를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빚? 도윤이가 무슨 빚을? 여러 가지요. 사실 오빠 도박을 좀 했어요. 온라인으로요. 저도 모르게 카드를 막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준 거예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도박을? 그렇게 조심스럽고 성실한 아들이. 거짓말하지 마. 우리 도윤이가 그럴 리 없어.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증거도 있어요. 윤정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줍니다. 도박 사이트 내역. 도윤의 이름. 수천만 원의 빚.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래서 넌 이 가게를 가져간 거니?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쉬셔야죠. 제가 여기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윤정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니? 나한테 직접 말해야지. 오빠는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 얼굴 볼 면목이 없대요. 그냥 제가 정리하라고 했어요. 당장 도윤이 전화번호 줘.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몸 상하시잖아요. 다음 달 말까지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제가 여기 새 주인 구했거든요. 윤정이 일어섭니다. 가방을 짚고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법적으로 싸우시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모든 서류는 완벽해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거니까요.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이길 확률 제로예요. 문이 닫힙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도윤이가 도박을 했을까? 정말 빚이 있었을까? 아니면 윤정이 꾸민 일일까? 새벽 4시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2번을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순자는 계속 벨을 눌렀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 며칠 동안 씻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어떻게 된 거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4세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봐. 우리 같이 해결하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없었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나 윤정이한테 속았어. 뭐라고? 처음에는 진짜 사랑했어. 윤정이가 좋았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 윤정이가 사업한다면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 5천만 원이 넘었어.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500만 원 빌린 거니? 응. 그때 독촉 전화가 계속 왔어. 미치는 줄 알았어. 윤정이한테 따졌더니 오빠가 보증 섰잖아. 책임져야지라고 했어. 근데 엄마, 나 보증 선 기억이 없어. 윤정이가 내 서류를 몰래 썼나 봐.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신고했어. 근데 윤정이가 워낙 교묘하게 했대. 내 서명도 있고 내 도장도 찍혀 있어. 위조인지 진짜인지 증명하기 어렵대. 변호사도 만났는데 이기기 힘들다고. 도윤은 계속 울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넘긴 거니? 윤정이가 그랬어. 가게를 넘기면 빚을 다 정리해준다고. 안 그러면 엄마도 나도 다 망한다고. 협박했어,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엄마 평생 일군 걸 내가. 도윤아, 괜찮아. 가게는 잃어도 돼. 근데 넌 괜찮니?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죽고 싶어. 매일 그 생각만 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자는 아들을 세게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기로. 윤정이 한 짓을 밝혀내기로. 도윤을 구하기로. 다음 날, 순자는 분식집 근처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30년간 이 동네에서 식자재 배달을 해온 사람입니다. 순자의 가게에도 매주 재료를 납품했습니다. 동네 소식에 밝고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순자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순자 씨, 그 며느리가 수상했어요. 처음부터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장사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거든요. 그 여자 눈빛이 이상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가게를 휙휙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감정하듯이요. 그럼 사장님, 윤정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설 탐정하는 친구가 있어요.
비용은 좀 들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순자는 주저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 박노인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순자 씨,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윤정의 사진들, 서류들,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윤정. 본명은 맞아요. 근데 이 여자 전과가 있어요. 전과요? 사기죄로 3번 구속됐어요. 결혼 사기였어요.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결혼하고 재산을 빼돌린 뒤 도망치는 수법이에요.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8년 전이에요. 부산의 한 식당 주인.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도망갔어요. 두 번째는 대구의 약사. 세 번째는 광주의 건축업자. 패턴이 똑같아요. 결혼하고 신뢰를 쌓고 재산을 빼돌리고 사라져요. 순자는 파일을 넘기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윤정의 다른 이름들, 다른 얼굴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화장을 달리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사건 이후 2년 복역하고 작년에 출소했어요. 그리고 바로 도윤 씨를 만난 거죠. SNS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도윤 씨 프로필을 보니까 공무원이고 부모님이 자영업 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완벽한 타겟이었던 거죠.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정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박노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도윤 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천만 원. 이 돈이 전부 이 계좌로 들어갔어요. 이게 누구 계좌예요? 최민준. 윤정의 공범으로 추정돼요. 아마 남자친구일 거예요. 둘이 함께 이 일을 꾸민 거죠.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순진한 아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평생 일군 가게를 이렇게 빼앗다니. 증거는 충분해요. 충분해요.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재수사할 수 있어요. 윤정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가중처벌 받을 거예요. 바로 갑시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순자는 박노인과 함께 형사과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형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기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순자는 모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윤정의 전과 기록.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중년의 형사가 나왔습니다. 강력계 팀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한윤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를 시작한 참이었어요. 할머니의 신고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며칠 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할머니, 가게는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완료됐고 이미 새 주인에게 넘어간 상태거든요. 사기죄로 윤정을 처벌할 순 있지만 재산 회복은 별개 문제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괜찮아요. 가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아들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당하지 않게 하는 거요.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3일 후 윤정이 체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도주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공범 최민준도 함께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다음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결혼 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 수억 원 추정. 순자는 TV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응, 봤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도윤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응,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봐.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 공간을 떠나야 합니다. 40년의 기억이 서린 곳을.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주방 기구들, 냄비, 프라이팬, 도마. 하나하나 닦으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장님, 진짜 그만두시는 거예요? 으흐, 이제 어디서 떡볶이를 먹어요? 사장님, 다른 데 가셔도 연락처 주세요. 찾아갈게요. 순자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습니다. 20년, 30년을 함께한 사람들. 어떤 손님은 어린아이였다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어떤 손님은 대학생이었다가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박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제가 자리 하나 알아봤어요. 자리요? 제 친구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주방 보조 구한대요. 월급은 적지만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요, 박 사장님. 진짜 고마워요. 뭐요? 우린 오래 알았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해가 지고 순자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 벽에는 페인트 자국만 남았습니다. 간판을 내렸습니다. 순잔의 분식. 남편이 직접 써준 글씨였습니다.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표면. 40년의 무게. 여보, 나 고생 많이 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 가게에서 우리 도윤이 키웠잖아. 그걸로 됐어. 순자는 간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게는 잃었지만 이건 가져갈 겁니다. 추억은 빼앗길 수 없으니까. 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엄마, 내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괜찮아, 별로 없어. 아니야, 엄마. 이건 내가 해야 돼.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데. 도윤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다 괜찮다고. 모자는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삶이 작은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 5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으면 됐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기엔 너무 좁아. 내가 더 큰 데 알아볼게. 됐어.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너나 내 인생 잘 살아. 엄마. 도윤은 순자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는 잃었지만 아들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새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 보조.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 적응했습니다. 젊은 사장이 순자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장난 아니세요. 우리 손님들이 어머니 만든 반찬 더 달라고 난리예요. 호호, 40년 했으니까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정과 최민주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순자는 법정에 갔습니다. 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겠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 아들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회사 동료인데. 지수라고 해. 순자는 여자를 봤습니다. 진짜 웃음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예쁘네. 반가워요. 셋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순자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직접 음식을 차렸습니다. 도윤과 지수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순자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가게는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지켰어. 우리 아들. 그리고 나 자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원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쓰지 않았던 일기. 오늘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오늘 재판이 끝났다. 가게는 돌려받지 못했다. 아쉽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도윤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68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40년 동안 가게를 지켰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지키며 살고 싶다. 여보,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 도윤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 칼을 들고 재료를 썰었습니다.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단골 손님이 어머니 음식 먹으러 온대요. 그래요? 누군데요? 박 사장님이요. 어머니 친구시죠? 아, 그 양반. 호호. 박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사장님도 건강하시죠? 물론이죠. 오늘 순자 씨 손맛 좀 봐야겠어요. 순자는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손에서 저절로 나오는 솜씨. 40년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내왔습니다. 박노인이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야, 역시. 순자 씨 솜씨는 어디 안 가네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제 친구가 작은 포장마차 하나 넘기려고 하는데 관심 있어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순자 씨 실력이면 금방 손님 모을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장사를 한다고. 68세의 나이에.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제가 자리 보러 갈 때 같이 가요. 그날 오후 순자와 박노인은 포장마차를 보러 갔습니다. 강변공원 근처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요, 순자 씨. 어때요? 순자는 포장마차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주방, 테이블 4개. 순자네 분식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네요. 가격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면 돼요. 제가 500 도와드릴게요.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세요. 사장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오래 알았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윤정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럼요. 순자 씨 실력이면 당연하죠. 한 달 후 순자네 포장마차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간판. 남편이 써줬던 글씨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개업 첫날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지수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축하해. 고마워 도윤아. 엄마 이거 개업 선물이에요. 도윤이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예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쁘다. 여기 둘게.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옛날 단골들도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찾느라 고생했죠? 당연하죠. 사장님 떡볶이가 최고인데요. 순자는 웃으며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손놀림. 40년의 노하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해가 지고 포장마차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 사람들의 웃음소리. 순자는 주방에 서서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어. 68세지만 아직 젊어. 아직 꿈이 있어.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도윤이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요? 응, 생각보다 많이 왔어. 다행이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엄마는 이게 좋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나 봐. 다시 시작했어. 가게는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도윤이도 이제 괜찮아. 새로운 사람 만났어. 착한 사람이야. 당신도 좋아할 거야. 나도 이제 행복해. 진짜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가게를 빼앗겼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가게를 잃었지만 자신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지켰습니다.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68세의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작은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게는 잃었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지켰구나.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띤 채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